모두 반갑습니다. 네, 보호기님 반가워요. 모도리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바나나님. 네. 네, 모두 어서오세요. 네, 유부남님도 반갑습니다. 그렇죠. 달려라 현대차. 달려라. 제가 예전에도 방송 제목을 찾아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야, 달려라 현대차.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잘 달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 시속 한 도시 내 한 50km 내외에서 법규 내에서 딱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고속도로 1차선 타가지고 진짜 엔진이 좋아졌잖아요. 200km 그냥 밟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쟁이님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확실히 겸손히 2016년도 제가 4년 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년 전, 4, 5년 전에도 우리나라 사실 원투펀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많이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10위권 밑으로 완전히 밀려났을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나라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즉 IT와 자동차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다. 철강, 조선, 건설, 기계 이쪽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자동차가 무너지면 일단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그냥 지금 한 3명 중에 1명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3명 중에 1명은 서울역에 나온다. 그 정도입니다. 즉 현대차가 망하면 5명 중에 1명은 서울역에 나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다. 저는 현대차는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가고 저는 4년 전, 5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대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언정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15만원권에서 이제 뭐 정의성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회사를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가가 혹시나 10만원이 온다, 10만원을 깨졌다 그러면 저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현대차가 10만원이 깨진다면 즉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큰 회사가 지금 더블 2배가 올라가죠. 2배가 2배 이상이 올라갔죠. 65,000까지 떨어지고 지금 184,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뭐 거의 테마주라고 할 정도의 상승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또는 정부 이 말의 반대말은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게 좋겠죠. 따르는 게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팔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지금 사야 되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고 계속 모아가는 거다. 그리고 팔 이유가 없는 회사다. 앞으로도 이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더라도 10년 동안 최소 10년 동안은 팔 이유가 없다. 제가 현대차를 2016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026년까지는 최소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디캠님 구독 6개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저는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저기 옛날부터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들, 저를 믿고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상 최고 신고가 27만원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디켓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자동차가 가죠. 그럼 자동차 현대차가 가고 기아차가 지금 뒤늦게 가잖아요.
기아차가 2027년까지 7개 전기차를 내놓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기아차가. 발표가 나면서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기아차도. 현대차가 신고가 가면 기아차도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되겠죠. 신고가 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 봐야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느리지만 이것도 갑니다. 느리지만 가요, 이것도. 느리지만. 네,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를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성장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현대모비스를 계속 뭐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VIP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한원 시스템이죠. 한원 시스템도 급등이 나왔다. 네, 한원 시스템도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는 좀 늦어요. 현대위아는 느리지만 괜찮습니다. 현대위아. 네, 5만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서현위아, 예전 한일위아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 상신 브레이크 후발주자인데 이것도 저는 거의 이제 됐다고 봅니다.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이런 종목들 이거 되거든요. 네, 딱 오잖아요, 이런 게. 이거 말고도 자동차 부품 회사들 평화전공이라든지 이쪽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뭐가 막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 신호탄 걸렸죠. 서진 오토모티브. 서진 오토모티브도 신호탄이 걸리면서 급등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와 에코플라스틱 친환경이죠. 이쪽 에코플라스틱도 이런 상황이 나왔고. 그러니까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자동차로 쏠렸다. 자동차로 쏠렸고 이 자동차에서 쏠리니까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빠르게 돕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에 인해서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좀 쉬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쉬는 것은 괜찮다. 이쪽 섹터가 쉬니 당연히 이제 돈이 어디로 갈까? 그린 뉴딜이나 어떤 문재인 케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 선침의 영역이지 쫓아 들어가는 것은 안 좋아요. 아셨죠? 절대적으로 쫓아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거는 저는 좀 하수라고 봐요. 솔직히 내가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 그러니까 철학으로 하는 거예요. 철학.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 합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기술로 부리는 게 아니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안 파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팔려고 했다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팔려고 했다면 삼성전자를 팔만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어떤 중국에서라든지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확 나와가지고 파일을 양분을 한다든지.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런 어떤 기술력 차이는 비등비등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뒤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는 기술력, 그 혁신이라는 그 타이틀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꿔놓았잖아요. 거기서 짱 벌어졌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다 넘어섰거든요. 따라잡고 넘어섰어요, 애플을. 근데 애플은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업의 철학이 분명하죠. 어떤 브랜드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브랜드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되감기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거는 어떤 주식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주식 투자자의 그런 어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산업 공부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아, 강원랜드요. 강원랜드 한번 볼까요?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또 봐야죠.
그 카지노는 나는 그니까 어디서 여기서 사셨다면은 좀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셨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사셨으면은 진짜 엄청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샀다거나. 왜냐면 26,000원에만 샀었어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원랜드가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 카지노는 열리죠. 카지노는 열리고 코로나로 이제 직격탄 받아가지고 지금 적자 나오고 막 그러는데 21,400원 그럼 좀 들고 있어 보세요. 좀 들고 있어 보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나라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강원랜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을, 주식 방송을 여러 군데 막 보신 분들은 제 방송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할게요. 저도 제가 만약에 저는 다른 주식 방송을 잘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봐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그 방송하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그걸 판별해 내면 돼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어떤 종목을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어떤 차트를 얘기하지 않고 그 회사의 전방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못하는 건가,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전방 산업에 대해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판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회사는 강원랜드 이제 다들 아니까. 근데 제가 이 회사의 구조를 보면 인력을 뽑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강원랜드의 카지노를 건설을 했을 때 강원도를 살리려고 만든 거예요. 강원도, 여러분들 그 20, 30년 전에 누가 강원도에 여행을 가요? 안 그렇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에 여행 잘 안 가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정부가 강원도가 너무 죽어버리니까 길도 안 좋고, 그때는 뭐 길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뚫려있지도 않고, 그걸 해서 강원랜드를 세웠는데, 강원랜드에서 인력을 뽑을 때 전국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2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 2명,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서울에 뭐 2명, 뭐 인천 2명, 그 다음에 지방 뭐 부산에 2명, 뭐 창원에 2명, 뭐 마산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광주에 2명, 전주에 2명, 뭐 어디 군산에 2명,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어요. 이 강원랜드 채용 자체가 지금도 아마 거의 거기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2~3명씩 지방에, 각 지방마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할 때 굉장히 빡세게 교육을 하는데 학력과 무관해요. 학력과 무관하게 뽑아요. 그 딜러를. 그래서 딜러 교육 엄청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숙소에 있으면서 숙식 해결해 가면서 딜러들이 거기서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겁나 모으고 이제 나오거든요. 뭐 한 3년 다니고 퇴사하고 5년 다니고 퇴사하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 딜러 위에 약간 그, 지금은 치자면 뭐 센터장 같은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잡혀있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사실 그러니까 블랙잭과 어떤 바카라, 슬롯머신, 블랙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잖아요. 바카라. 슬롯머신은 사실 이윤이 많이 남지가 않고. 결국 이게 되느냐, 결국 열리죠. 헬게이트는 열립니다. 강원랜드 도박 중독자들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하지만 저는 성장성을 볼 때 국내 카지노 쪽보다는 차라리 해외 카지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카지노보다는 해외 카지노. 그러니까 강원랜드보다는 저는 파라다이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쪽에, 여기 이제 공부하는 걸로 제가 강원랜드니까 봐주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종목이면 뭐 볼 필요도 없는데 강원랜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강원랜드는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파라다이스 내에 있는 그 카지노는
해외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들이 쓰는 돈과 외국인들이 쓴 돈은 파이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거의 99%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막 중국에 거의 막 올인하다시피 하잖아요. 수출 규모가 미국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니까 미국은 13%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13% 수출 규모가, 그 다음에 중국과는 26% 거의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기업의 어떤 그런 거와 전방산을 보면은 나온다. 파라다이스는 인천 용동도 파라다이스 시티에 너무나도 좋게 건설이 되어 있고, 이게 오픈이 된다면 이쪽에서 시너지가 저는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를 할 바에는 파라다이스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파라다이스의 주가 움직임이 이제 둔하니까 그것보다는 나는 카지노 쪽을 보겠다 그러면 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텍. 난 좀 이게 변동성이 좀 이렇게 있는 회사. 코텍이 시가총액이 1300억이잖아요. 1337억.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 코텍이라는 회사가요. 초음파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초음파 모니터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근데 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로 박살이 났냐면 바로 코로나죠. 왜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났을까요?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바로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컸기 때문에 회사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CCTV 모니터를 이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디스라는 그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 회사의 그 모니터,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그 상황을 볼 때 글로벌 카지노 모니터의 시장 점유율이 이 회사가 50%가 차지를 된다. 그러니까 슬롯머신 있잖아요. 슬롯머신 그 모니터 우리 그거 만든 회사. 그 카지노, 전세계 카지노 그 회사들 그 모니터 중에요. 슬롯머신 있잖아요. 그 모니터 10개 중에 9곳이 이 회사가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게 연결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방송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이거를 얘기 못하면은 그 새끼는 그냥 주린이야. 그냥 뭐 주식 경력이 10년? 15년? 뭐 주린이야. 주린이가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보는 사람들 더 주린이라는 거지. 맞아. 저 사람 차트 진짜 잘한다. 야, 저 사람 진짜 잘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딸리는 거지. 잠깐만, 보자. 바람의 거상님, 아셨죠?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만 한나절 할 수 있어요, 저는. 한나절. 그냥 카지노 얘기에 대해서 저는 뭐 날 새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경마장, 경륜, 경정, 총도, 소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GRK를 또 있거든, 회사가. 아이, 그냥 얘기하지 말자. 너무 많이 GKL 하도 안 봐가지고. GKL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한번 볼까요?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 한국관광공사.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은 성장성이 없어요. 나라에서 하는 것은. 나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뭘 일을 열심히 그렇게 죽도록 하겠습니까? 뭐 해봐야 어차피 안 잘리고 월급 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사기업, 그 기업의 대표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뭔가 하겠죠. 그 차이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뭐 GKL, 그 다음에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도 진짜 싸긴 싼데
싸긴 싼데 이게 성장성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가스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서울가스라든지 와 서울가스 부산가스라든지 이쪽이 좋다는 거지. SK가스라든지 나는 이쪽 하겠다는 거야. 이쪽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약간 다르겠지만 LS라든지 여기가 좋아요. 이런 데가 할 때. 코스땅님, 땅님 감사합니다. 현대 리바트도 괜찮아요. 현대 리바트 괜찮아. 이런 거 여기서 샀으면 안 괜찮죠. 여기서 샀으니까 안 괜찮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잘 올라간 게 현대 리바트, 그 다음에 그 뭐야 갑자기 머리에 오늘 VIP 방송 하고 와가지고 현대 리바트, 한샘, 그렇죠. 이쪽 가구업체들, 그 다음에 시리즈 이쪽이 좋았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집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우리 집 가구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 야 이거 바꾸자. 야 컴퓨터 의자 이거 바꾸자. 저도 이거 컴퓨터 의자 듀오백 쓰고 있는데 이거 바꿀 때 됐어요. 시리즈 살려고. 시리즈. 근데 돈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샀느냐는 거지. 어디서 샀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2만원 이상에서 샀느냐 아니면 16,000원에서 사고 들고 있느냐, 거기입니다. 나는 안 사지. 나는 현대 리바트를 여기서도 안 사요. 여기서도. 여기 오면 사겠다. 여기 오면은 거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일단 싸게, 정말 싸게 사는 거 좋아해요. 정말 싸게. 물론 현대 리바트가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도 싸요. 주가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저라면은 안 사요. 저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여기서 다시 뭐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걸 살 것 같아요. 다른 거.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샀어요? 오늘 샀으면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면 그래도 좀 올라오겠네. 기다려보면 괜찮아요. 뭐 오늘 샀으면 다행이네. 뭐 더 떨어져 봐야 뭐 일단 여기는 아무튼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서 추천을 받으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남의 말 듣고 사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산 종목이 아닌 것 같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내일 종목 상담 하잖아요. 여기저기 말 듣고 저한테 확인 받으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겸손히 재무 잘 보고 기업 잘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하니까 나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일단 확인 도장 받으려고 하는데, 현대 리바트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뭐 이 종목을 5년 10년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 5년 10년 보면은 뭐 3만원은 가야지. 뭐 이런 게는 뭐 올라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5년 10년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인호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울지 마시고요. 몰빵 했으면 비중이 높으시다면 반등쯤에 얼른 비중부터 좀 줄이세요. 비중. 그러니까 투자 금액마다 다른데 내가 이 종목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다. 투자 금액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700만원 매도해야 되겠죠. 300만원만 들고 가야 되겠죠. 그 정도? 나는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다 하면 이 종목에 한 300 정도 들어가 볼 만해요. 300 정도. 300 정도.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인호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근성이라니까. 근성, 인내. 딱 그거야. 주식할 때 장난치지 말고 항상 진지하게. 그리고 근성, 인내. 내가 1년 동안 기다렸어. 안 올라가. 그럼 또 1년 기다리면 되지. 내가 2년 기다렸어. 안 올라가. 그럼 뭐 2년 기다리면 되죠. 3년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 뭐 또 3년 기다리면 되네. 5년 기다리는데 안 올라가. 뭐 5년 더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진짜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어렵죠. 당연히 내 돈이 들어가니까 심리가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 분신의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 종목에 뭐 얼마를 샀든 간에. 그런데 이런 어떤 무덤덤한 거와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배고픕니다. 저 오늘 2끼밖에 못 먹었거든요. 여러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내일 종목 상담 있으니까 내일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물어보시고 뭐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시장 이렇게 뭐 2% 이렇게 뭐 빠지고 뭐 하는데 우리나라와 상관없어요. 뭐 우리나라 돈 많은데 미국은 저렇게 떨어져도 되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거저 먹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저 먹는 건데 좀 더 떨어져도 돼요. 우리나라는 뭐 떨어져 봐야 또 미국이 한 뭐 예를 들어 지수가 뭐 한 3-4% 떨어진다. 우리나라 뭐 한 1% 떨어지겠지. 떨어져 봐야 오늘같이. 오늘도 종목들 뭐 떨어져 봐야 1-2%잖아요. 오늘 떨어져 봐야. 이만큼 그니까 시장이 너무나도 강해요. 공매도 6개월 또 금지됐죠. 증시 자금들, 고객 예탁금들이 엄청나게 사상 최고치죠. 물론 신용잔고가 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신용이 높아져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56조. 뭐 이런 시장이 없어요. 이런 시장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공매도 없었지, 증시자금 더블 이상 올라갔지. 이런 시장 없었어요. 과거에. 결국 조정받고 올라갑니다. 조정받고. 그리고 걱정 마시고 뭐 현금 이번 달 월급 받죠? 잘 됐네요. 떨어지는 종목들 막 이렇게 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 잘 사보세요. 좋은 종목들. 이원조차도 이게 올라가네. 이런 것도.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미 늦은 거.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특히 약간 보수적인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이런 데서 잡아버리면 안 되지. 기술적 반등 먹겠다고. 이런 거는 좋지 않다. 남들이 좀 잘 보지 않는 거, 남들이 좀 싫어하는 거, 좀 꺼려하는 거, 끝났다라고 했던 거, 뭐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야, 푸드나무 이거 언제 떨어지려나 이거. 겁나 안 떨어지네요.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노션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노션하고 제일기획을 얘기하잖아요. 안 다치잖아, 이런 거는. 제일기획 같은,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안전하게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내면,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뭐 들어가면은 다치지가 않아요. 이런 데서 가면.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 지금 사도 괜찮겠네. 이노션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와, 상광글라스. 야, 바디텍 매드도 여차니까 올라가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 이제 인내가 필요하죠.
2016년도 이런 데서 딱 사가지고 무상증자 하잖아요. 무상증자 제가 뭐라 그래요? 호재라고. 호재. 무상증자 호재라니까. 2만원에서 만원대 딱 사가지고 뭐 여기서 다시 팔아도 되지만 수익률을 까먹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못 견뎌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안 됐다, 끝났다, 여기서 샀는데 끝났다, 손절 사람도 손절 다 쳐요. 손절 치고 야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 좀 이게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본전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싫은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릴 수 없을 때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언제 올라가느냐 도대체. 언제. 그건 알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단기적인 거 올해 어떻게 되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되고 이번 달에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하죠.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아니면 뭐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본주의는 어떻게 됐었더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즉 기업의 가치는 주가에 수렴하게 된다. 기업의 가치가 높으면 주가는 아래에 있다가도 결국 올라가게 되더라. 그게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이 역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그 돈으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그냥 나라 좀 하나 그냥 건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S로 조선시대 1500년대로 돌아가잖아요. 뭐 명나라 어디 뭐 김나라 뭐 박나라 이거 하나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1000만원만 있어도 나라 하나 세우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앞으로 2020년도인데 앞으로 2040년에는 2050년에는 즉 수십 년이 지나고 우리 시청자들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주식 한 가족당 한 기업 갖기 내가 살면서 내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나의 기업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반평생 정도 또는 뭐 3분의 1 정도 한 2, 30년은 한 개의 기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겠고요, LG생활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유한양행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가지 어떤 회사들이 있겠죠. 즉 지금 당장 내가 500만원, 1000만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뒤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식은 자꾸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을 안 파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겁니다. 파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냥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돼요? 팔 이유가 생겼을 때. 뭐 내가 투자한 회사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파는 거죠. 또는 내가 투자한 회사보다 이제 더 좋은 회사가 생겨났을 경우 그때 이제 팔고 이렇게 사는 거고 일부 팔았다가 사는 거고요. 이처럼 연평균 수익률을 15%만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을 찍어요. 20년 동안. 그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15% 1년에 15%?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복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연평균 수익률 6%를 하면은 보통 한 12년 하면은 원금의 2배거든요. 그 다음 6% 계속 계산을 하면 그 기간이 12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고 5년으로 줄어들고 뭐 3년으로 줄어들고 2년으로 줄어들고 1년으로 줄어들어요. 2배씩 먹는 게. 그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1000
처음에는 1300, 30% 수익 나가지고 1300, 그 다음에 1500, 그 다음에 2000, 2000 만들고 또 2배 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2배나 10배나 100배 먹을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기다려요. 2천만원이 4천만원도 되기도 하고 2천만원이 1억이 되기도 하겠죠. 그럼 4천만원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다른 걸 사가지고 2배 먹으면 또 8천만원 되고요. 8천만원이 1억 6천 되고요. 1억 6천이 3억 2천, 그 다음에 6억 4천, 12억 8천, 25억 6천, 그 다음에 52억. 이런 식으로 계속 스노우볼처럼 돌려가는 겁니다. 어떤 한두 종목에다가 몰빵 쳐가지고 내 영혼을 다 담아가지고 하면 목숨은 하나잖아요. 그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굉장한 큰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좋은 기업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업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달려라 현대차 있는데 현대차일 수도 있겠죠. 근데 현대차 지금 사도 되나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현대차 자체도 현대차가 가니까 아까 얘기하려다가 뭐 금호 타이어도 올라가거든요. 넷센 타이어도 올라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이쪽도 지금 좋거든요. 이런 유행에 따라 붙으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뭐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꺾여버리면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밑에 올라가기 직전 종목들, 올라가기 직전 이런 시갱이라는 종목을 물론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먹어가지고 파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어디서 사요? 경선은 어디서 삽니까? 저희는 여기서 사죠.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서 계속 모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퍼포먼스를 터뜨리는 거죠. 오늘 방송을 듣고 내가 주식을 왜 투자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투자 철학을 먼저 구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분산 투자를 하고 뭐 그거는 그 다음 코스지.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가치 투자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가치 투자 안에 성장주가 다 포함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라는 것은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 PER, 저 퍼 굳이 이런 것만 논하는 게 아니라 다 포함해가지고 저 퍼라든지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PBR이 뭐 3배여도 퍼가 50배, 100배여도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님 장외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가족 중에 사려고 해서 장외 주식은 잘 몰라. 하지 마세요, 디켓님. 제가 장외 주식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장외 주식으로 홈런 친 사람을 못 봤어요. 장외 주식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아니 이런 거 상장된 거 검증된 거 하시면 되는데 굳이 장외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외 주식 그리고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여러분들이 설령 그 정보를 아는 것은 이미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 이미 다 부질없는 정보예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이라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그리고 상장된 주식만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벌 수 있는데 굳이 장외 주식을 왜 할까? 거래가 안 되고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고 팔 때 애 먹고 상장됐는데 상장을 해야 되는데 상장 못하고 있고 삼성 메디슨 있잖아요. 삼성 메디슨 이것도 상장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장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
질문 괜찮았네요. 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CC 올라가더라. 거봐, 이런 거 올라간다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올라가요. 이런 거 올라가면은 LG 하우시스도 올라가겠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런 게 또 올라가겠죠. 근데 LG 하우시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KCC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각도가 약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인데 이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요. 바나냐정원님 별풍선 94개 아이고, 바나나님 겸손게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바나나님,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안 다치니까 이 시장 폭락은 없습니다. 폭락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베팅할 때 과감하게 과감하게 주식을 사 모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 컨텍스트로 올라가네. 이거. 이런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가네, 이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VIP 녹화 방송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